우리 회사의 해외 영업팀의 고성과님의 하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과님 같은 경우는 아까 납비서님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제 M365 챗을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유사하게 처음 스타트는 이제 나의 하루 일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프롬프트를 조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외 영업팀에 계시다 보니까 다른 타임존, 다른 나라와 진행했던 미팅들, 이메일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차가 맞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던 다양한 미팅들, 아니면 늦게 참석한 미팅들에 대해서 주요 내용도 M365 챗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요, 이제 미팅, 협력사와의 미팅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내 자료를 검색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365 챗 같은 경우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데이터 안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M의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문서를 찾는다라든지 관련 담당자를 찾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규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성과님의 하루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2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참석하지 못했던 미팅에 대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 이어서 엣지 코파일럿에 대한 내용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M365 챗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팅 코파일럿 미팅의 요약을 받아보실 때는 특정 미팅 창에 가셔가지고 요약을 눌러보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셨을 텐데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M365 챗을 활용하는 것도 한번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참조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의 데이터 형태가 나타나고, 이 중에서 오늘은 모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중에서 내가 참석하지 못했던 모임을 M365 챗을 활용해서 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새벽에 굉장히 많은 미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거를 다 들어가진 못합니다. 특히 이제 코파일럿이 있은 뒤로는 굳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없을 정도로 코파일럿에게 이제 다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코파일럿에게 지난 모임, 오늘 새벽에 진행됐던 모임에 대해서 미팅의 주요 안건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미팅 창을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M365 챗한테 바로 그걸 레퍼런스를 하셔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이 이 미팅이 녹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녹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요청한 주요 안건들을 정리를 해줄 텐데요. 지금 이 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진행된 미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어로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한국어 미팅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요 안건들이 정리가 돼서 나오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창으로 이동해서, 그 미팅 창으로 이동해서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팀의 고성과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차의 다른 미팅들, 아니면 미팅이 겹쳐서 들어가지 못한 미팅들을 M365 챗, 또 팀즈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캐치업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미팅을 준비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KM의 역할을 하는 M365 챗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협력사랑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미팅을 할 건데, 그 미팅에 참석하기 전에 내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 코파일럿 스튜디오와 관련된 사내 자료를 찾아줘라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내 자료라고 국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올 텐데요. 지금 아마 답변이 생성되면 보시겠지만 단순히 파일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도 간략한 서머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검색을 하다 보면 파일 탐색기라든지 저희의 마이크로소프트 서치를 활용해서 하다 보면은 파일은 쭉 나오는데 그 파일의 내용이 뭔지는 사실 제목을 보고 유출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직접 클릭을 해서 내가 다 읽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파일럿이 단순히 관련되어 있는 파일뿐만 아니라 그거의 주요 내용들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파일이 내가 정말 찾는 파일이 맞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M365 챗에서 검색이 됐다라고 해서 내가 다시 파일 탐색기로 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다시 코파일럿은 반드시 출처를 남기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바로 그 파일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회의를 준비하고 특정 자료를 찾아야 되고 하실 때 코파일럿, KM의 역할을 하는 이 M365 챗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이 파일을 저한테 이제 관련이 있는 파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파일을 빠르게 회의가 시작하기 10분 남았는데 그 전에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파워포인트는 이미 기존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PDF 파일인 엣지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PDF 파일은 앞에서 김현지 매니저님께서 이제 다양한 또 코파일럿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정량화 지표를 가지고 있는 실제 저희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PDF 보고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어려운 논문이라든지 다양한 마켓지 트렌드 리포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는 이제 한국어 리포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우저, 저희 엣지 브라우저에 띄워주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코파일럿에게 물어보기라고 한번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엣지 코파일럿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엣지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답변의 온도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창의적으로 답변을 원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어서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정말 그 정보에만 기반으로 작성을 해줘라고 하는 식으로 온도를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저는 특정 리포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아무 살을 붙이지 말고 딱 그것만 가지고 해줘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에게 이 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이 지금 이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단순히 웹 검색뿐만 아니라 내가 띄워놓은 이 문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워드에서만 해야 된다라든지 파워포인트만 해야 돼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엣지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PDF 문서까지도 한번 PDF 문서뿐만 아니라 웹 검색 결과라든지 기사라든지 다양한 이제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정보들에 대해서 빠르게 요약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런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 다양한 논문들을 읽으시죠. 근데 그 논문들을 보면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논문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컨셉이 정말 새로운 컨셉이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복잡한 수식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도면의 내용들이 있을 때 코파일럿에게 그 수식이 무엇인지 도면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정말 어려워 보이는 많은 이 인터그럴들과 미적분들이 들어있는 공식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크린샷을 떴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설명해줘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이 이 이미지에 들어있는 공식들의 부분 요소를 발췌해서 그거에 대한 매개 변수는 무엇인지 이 인테그럴이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정말 전문가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막 상세하고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 내가 처음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미지에 있던 수식들이 그대로 옮겨져 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각각의 그 함수 부분들이 어떤 내용을 띠는지 어떨 때 사용되는 수식인지도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이미지도 보여드릴까요? 지금 조금 깨져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 도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설계 도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 라고 하게 되면 그 도면을 이제 제가 스크린샷을 떠서 물어볼 건데요.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 도면 내용 설명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흐름이라든지 각각의 파츠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이제 코파일럿이 또 설명을 해줄 텐데요. 한번 이 도면도 잘 이해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의 지식들인데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공업 제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 타사의 실제 도면도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사의 도면도인데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들이 조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파츠 이름이 어떤 파츠인지도 나와 있고 그게 언제 사용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시장 조사를 위해서 웹 검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요약을 하셔야 될 때 지금 보고 계시는 엣지 코파일럿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성과님이 시장조사를 준비하고 논문을 이해하고 자료를 이해하는데 1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고 그 고객에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습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